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웬들로 박수를. 야, 그 박수 하나가 저를 또 기분 좋게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걸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예, 추울 때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책이 나왔죠?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책을 보면 하는데, 뭐, 책을 보더라도 지난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는 뭐, 기간도 짧지만, 공법의 개략적인 것만 볼 겁니다. 아시겠죠? 큰 틀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대략 잡아놓고, 예를 들어 다음 주에는 이제 가령 도시개발법 한다 그러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이 뭐고,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이제 책을 페이지만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용도 지역부터 한다랬죠? 예. 모르죠? 내가 알면요 왔겠냐, 이씨. 자, 굳이, 자, 책으로 말하면은 이제 43페이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적어야 됩니다. 제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하지만, 외우지 말아 그랬지, 그죠? 왜? 제가 칠판에 써도 앞으로 수십 번 씁니다.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집에 가서 뭐 연필 써가면서 하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 뭔지 모르죠, 그죠? 일로 쓰지 말라 그 말이 아시겠죠? 이게.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계획에는 먼저 내용이 있다. 첫 번째 뭐죠? 자, 용도 지역. 그렇죠.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집에 가면 그냥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가정하자고 그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첫째고요. 용도 지구가 둘째고 용도 구역이 셋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을 지정했는데 용도 지역대로 행위 제한을, 즉 건축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뭔가 아쉬워, 뭔가 부족해. 부족하니까 때로는 약하다고 판단되면은 강화하고 세다고 판단되면은 완화시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 이전에. 그래서 요것 가지고 하기에 부적합하니까 때로는 강화하고 때로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둘째까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는 전부 다 첫째 때문도 아니고 둘째. 왜? 두 번째가 있을 때는 첫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있어도 안 돼. 둘째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을 싸잡아서 두 개 다 있어도 부적합해. 그 두 개를 싸잡아서 때로는 세다면은 완화하고 약하면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이에요. 그러면 법률은요, 강화 또는 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완화시키기 위해 할까요? 그래, 강화. 법률은 강화 또는 완화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누가 봐도 강화시키는 것이지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률은 강화 또는 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화시키기 위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얘를 뭐 하고, 얘를 지정하고 변경. 지정된 걸 변경. 지정 이후 변경. 살다 보면은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우리도
이런 법률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떤 걸 하겠다고 지정한 다음에 또 안 맞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경.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용도 구역 지정할 때, 용도 지구 포함해서 경기지사가 또는 시장이,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해서? 입안해서, 그죠? 입안을 해서 결정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결정이 되면 지정되는 겁니다. 지정해도 좋아요라고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입니다. 효력 발생은 나중 문제고, 아시겠죠? 예.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일반적으로 용도 구역하면 되는데,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때문에 얘는 계획이 있거든요. 따로 써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용도 구역을 안 그러고 따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자, 써봅시다. 뭐죠? 개발 제한 구역. 제가 순서 바꿉니다. 외우기 편하게. 그 다음에 그렇죠. 시가화 조정 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하나 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똑같습니다. 얘 네 가지를 뭐하고?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개시수도. 한 번 더. 개시수도 입. 개시수도 입. 자, 입은 마지막에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었죠? 기반 시설을 뭐하고?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 개량하는 계획이죠. 오늘 짧지만, 여기 오늘 다 할 겁니다. 짧지만, 기본적인 것들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빼놓고,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뭐요? 정비 사업. 요거는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과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여다볼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지정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설치할 때, 사업할 때, 그죠? 지정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설치할 때, 정비할 때, 개량할 때,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칙상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면은 지정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면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결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게 될 요거 용도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용도 지역이 뭔가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뭐 용어 정의까지는 다음에 해요. 용도 지역이 어떤 게 있고, 용도 지구도, 용도 구역도 기본적인 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 용도 지역, 첫 번째. 자, 크게 도시 지역. 그 다음에 좀
좀 삐뚤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같이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처음부터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소하기 때문에 물론 들어봤지만 그래도 생소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습할 때 소리 내면서, 아시겠죠? 집에서 할 때도 가만히 하지 말고 소리 내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존 쪽이에요. 올라갈수록 개발 쪽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토지의 쓰임새, 토지 용도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하나만 가지고 그 용도지역, 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거나 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용도에서는 건물 지을 수 있고, 어떤 용도에서는 건물 못 짓고, 어떤 지역에서는 주택을 짓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지 아니하면은 한마디로 도시가 아니죠. 그죠? 예. 저쪽 지역은 주거지역 하자. 그러니까 주택 짓거나 아파트 짓게 되면은 저 주거지역 안에서만 짓게 하고, 그렇죠? 건너편에는 상업지역이라고 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방 가고 7080 가고 하는 곳들은 거기 생기고. 내가 가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놀고 먹는 거 외에 일을 해서 돈을 벌자. 공업지역. 하지만 가족끼리 쉴 공간도 필요하다. 녹지지역. 아시겠죠? 요 네 가지를 우리 뭘 하느냐? 따라합니다.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가 다 존재할 때 뭐라고요? 도시지역입니다. 네 개에서 하나가 빠지면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자, 해봅시다. 도시지역 다시. 오늘따라 이게 현찮아 이렇게. 착 됐죠? 자, 뭐라고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그렇죠. 공업지역. 마지막으로 녹지지역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한 번 더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요거 관리하고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묶어 가지고 우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합니다. 얘는 뭐라고? 얘는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 불러요. 도시지역 외라 그 얘기죠. 저는 그냥 줄여가지고 도시외 지역.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도시외 지역. 도시외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요거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도시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런 말투가 나옵니다. 법에 나와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딱 나눠 놓으니까 여기 주거지역이야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들이 단독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공동도 있잖아요. 단독 주택,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은 또 단독끼리, 공동은 공동끼리. 요걸 또 구분시켜주지 아니하면
엉망되겠죠. 101동 앞에 단독 있고 102동 앞에 단독 이상하잖아 이게. 그죠?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주는 것이 자 주거지같이 어떻게 나눠졌느냐 보겠습니다. 바로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 같이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한 번 더 시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꾸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저 뒤에 딱 네 분이 안 하고 있어 지금요. 네 분이. 해야 돼. 왜? 어차피 집에 가서 안 할 거 아니야. 저랑 같이 해야지. 시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 번, 20번, 50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언젠가 머리에 딱 박힙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외우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용 주거지역은 뭐냐? 용어 중 있지만 내가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고 넘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 생활하는데 굉장히 양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양호. 양호해야 돼. 그러니까 잠잘 때 떠들면 안 돼.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주로 어디냐면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중심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 좀 산 밑에,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조용해야 돼. 오로지 들려오는 소리 새벽 2시, 3시, 요런 소리만 들려야 돼. 너무 조용해요. 이런 데는요, 아파트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한 10시 되면은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상가, 마트 문 닫아라. 조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하다가 새벽 1시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출출해서 사무로 가야지 하고 반바지 입고 차를 끌고 일단은 나갔다 와야 돼. 왜 그럴까요? 다 퇴근했어요. 차 끌고 좀 5분 거리 갔다가 사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주거 기능의 주거 생활의 양호함, 양호. 따라합시다. 양호. 양호. 그러니까 조용해야 돼. 그러면 일반 주거는 뭐냐? 양호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용은요. 주거생활, 사람이 주거생활 하는 데는 너무 좋아. 조용하니까. 근데 생활하기는 불편해. 그죠? 불편해. 심지어 와이프가 신랑한테 두부 사와. 그래서 밖에 나와야 돼. 안 팔아. 그럼 차 끌고 나와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양호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양호 대신에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편리야, 편리. 생활의 편리입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되고 12시 되더라도 밖에 좀 시끄러워요. 사소리 빵! 술 처먹고, 살고, 꽃이 이런 소리 다 들려. 다 들리고. 근데 문 닫아놓으면은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그래도 들려. 싸우는 소리 들리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새벽 1시에 배고파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쫄쫄쫄쫄 나가서 정문 나가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대부분 뭘까요? 일반 주거. 일반 주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하고 땅값이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준주거는 뭐냐? 그러니까 전용보다는 일반보다는 준주거예요. 주거 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분명히 아파트 단지인데 바로 앞에 노래방도 있고 7080도 있고 술집도 많은 거야. 식당도 많고 일반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곳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 또 아니야. 상업지역이 아니면 10중 8구 100%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이해되죠? 그죠? 그런 곳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주택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다 보이니까. 어른들은 괜찮아. 어린 아이들이 맨날 아침 출근할, 학교 등교할 때 어른들 퇴근하는 거 보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퇴근은 술집입니다. 아시겠죠? 꼭 보면 그 지나야 학교에 있어. 지나야 학교에 있어. 저 분당 가봐요. 꼭 모텔 지나서, 뭐 지나서 초등학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올라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면 30분 걸려. 바로 가면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건너가죠. 등교할 때 어른들은 뭐 한다고요? 퇴근한다고. 그거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하지만 상업지역이 아니면 뭐라고요? 준주거지역이다. 주거기능에다가 상업 업무기능까지 플러스 알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플러스 상가건축물, 상업적 건축물이 같이 있다. 그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파트가 많은데 이상하게 바로 앞에 또 옆에 뭔 술집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있다니까요. 그것들. 내려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땅값이 세다. 토지값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토지의 용도가 활용도가 많다. 토지의 쓰임새가 많다.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다. 많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이해됩니까? 그런데 전용주거에는 생활의 양호입니다. 잠잘 때 조용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조용할지라도 주택은 엄연히 단독과 공동이 있죠. 그래서 단독과 공동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또 나눕니다. 이렇게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자, 읽을 때는 거꾸로 읽습니다. 거꾸로. 다 같이 시작.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자, 용어는 쓰지 않을게요. 정의는.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일단 전용은 일단은 양호죠. 1종은 단독 주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건설할 수가 없어요. 2종이 뭐냐? 2종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그런데 2종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왜? 더 높은 거를 할 수 있는데 낮은 것 가능하죠. 하지만 땅값 때문일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법이 중요하냐? 실무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법책을 사무실에 꼽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법 바뀔 때마다 봐가면서. 왜 그럴까요? 가령 아파트 건설업자 와가지고 나 아파트 건설하려고 그래. 어디서 왔어? 푸르지요 왔어요. 좀 조용한 땅 찾아줘봐. 야, 있어. 우리 더 뒷돈에 가니까 평당 200도 안 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야. 했다간 중개사고요. 이해됩니까? 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법 모르고는 실무 못 나가요. 딴 거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공법은요, 지금은 시험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하지만 실무 나가서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등기, 공시법, 지적법. 제가요, 이렇게 저도 이거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 광명하거래 가면 또 아는 부동산 많아요. 옛날에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사라졌지만. 가보면, 간혹 가다 보면은 놀러 가요. 그러면 막 그 유리에다가 세무, 상담, 이자는 상담, 이자는 지가 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등기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법무사 소개해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조금 깜짝거렸다가 잘 하면은 본전이거든요. 못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그냥 전문가한테 연결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고, 뭐 세무 상담 웃기지 마세요. 지금 알면 뭘 알아? 원론적인 거 알겠지? 그렇죠? 뭐 취득세, 등록세,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양도세 기본적인 거 알겠지? 실질적인 거 모르잖아, 그죠? 그냥 세무사 소개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거 뭐 좀 안다고, 꼭 안다고 하는 사람들 딱 가보면 전부 다 십빙들. 오래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무사 소개해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중개만 잘하면 돼, 중개만. 공법 물어보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공법 모르니까, 아, 이거는 나한테 소개해줘? 그럼 말이 안 되나, 그러면요. 지가 알아야지, 지가.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전문 영역을 하려야 돼요.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전문가한테 소개시켜주면은요, 오히려 상담 잘 받고 전화가 와요. 소개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전화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중개할 때만 필요한 것들만 정확히 알아야 또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서 또 경매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경매는요, 실무 경험, 난 그래. 5년은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하여튼, 하시되, 난 그래요. 5년은 해야 이것저것 많은 물건들을 매매도 해보고, 중개해보고, 팔아도 보고, 사도 보고, 그 다음에 중개도 해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보면서, 권리분석 할 줄도 알고, 등기부 등본, 복잡한 것들, 갑구에 뭐 압류, 감돼 있는 거, 유치권은 등기부 없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는 방법들 다 경험을 통해가지고, 뭔가 쌓인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 속에 난 다음에 해야 돈 벌어요. 그래서 공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뭐라고요? 공동주택 중심인데 공통점은 뭐라고요? 양호다, 양호.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요거는 종류가 3종류입니다. 1종이 있고요. 2종이 있고요. 3종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자, 1종은 뭐냐? 저층 주택 중심 편리입니다. 저층은요, 바로 4층 이하입니다. 뭐라고요? 4층 이하. 저층, 4층 이하. 우리가 아마, 건축부 하면서 내가 진도 안 나가지만, 할 때 그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할 거고요. 그때 가서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문화 다 할 건데, 좀 이따가 설명할 거 미리 할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본적인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진도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아파트는 층수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입니다. 면적과 관계없습니다. 5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5계층. 5층은 이 건축물의 층수고요. 5계층은요,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그 개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파트 5층짜리, 그죠? 있죠, 그죠? 옛날에 5층짜리는 5층이면서 동시에 5계층이죠. 그렇죠? 예. 하여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뭐라고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4층 이하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4층이니까 주택으로 다 써도 4계층이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거지역에서는요, 아파트만 봤을 때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이 딱 2개입니다. 한마디로 일자 들어가는 거. 일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 안 나오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틀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2종은 뭐냐? 중층.
중층이 과거에는요 15층 이하 또 바뀌어가지고 18층인데 그게 없어요 지금요. 그냥 중층 허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파트 살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아파트 중에서 최고층이 15층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그죠? 흔들어 보세요. 괜찮은 거 어때? 됐습니다. 그러면 등본 띄워볼 것도 없어. 그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아시겠죠? 예. 옛날에는 15층까지만 됐으니까. 법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바뀐 거예요. 뭐 이렇게 18층 했다가도 사라지고. 그리고 3종은 뭐냐? 중고층. 최소한 20층 이상 낸다 그러면 전부 다 3종에 3종. 그러니까 우리가 100% 알기 위해서 등본 띄보지만, 등기부 등본 띄보지만, 오랜 경험 속에서 이제 보면 저는 안다 그 얘기예요. 아, 여기는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는 보나마나 2종 일반 주거지역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골 땅 내가 막 가더라도, 아, 여기는 보니까 생산 녹지야. 여기는 자연 녹지야. 하면은 거의 맞아요. 맞다고요. 왜? 도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땅의 모양 보고 알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100% 맞는 거 아닌데 일반적으로 맞아.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설명할 때는 아 여기는 아마 생산 녹지적일 거야. 이거죠. 그죠? 막상 그 토지가 나와가지고 물건 나올 때는 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아닐 때가 가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용, 일반, 준주거에서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종, 준주거는 요걸로 끝. 아시겠죠?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시작.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외우는 건 나중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오늘은 용어 같은 거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거 따라 하면은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또 상업지역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샀을 때 그 지역을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도면 나옵니다. 도면. 봤죠? 그죠? 거기에 중심과 이래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이것은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한 번 더 시작!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요거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그 내용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중심은 도심, 무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지역, 유통기능, 근린지역. 그래서 그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냈다 그러면 다 맞추니까.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야. 다 같이 시작!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 상업지역에서요, 중심 상업지역은 진짜 상업지역으로 밀집된 곳입니다. 아시겠죠?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씩 조금씩 풀려나가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공업지역도 전용 공업지역이 진짜 공장이 진짜 유해성이 강한 이런 중화학 같은 그런 공해성들이 그런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밀집해 놓은 곳이 바로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서는요, 마스크 쓰지 않고서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아시겠죠?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약간 반대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요거를 쉽게 바꾸면은 친환경적인 것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준공업은 여기 준주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공업 플러스, 자, 준주거가요, 주거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입니다.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죠.
얘는 뭐냐? 가벼운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업지역인데 아파트가 있네? 볼 거 없어요. 뭐라고요? 중공업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중공업지역에 주택 건설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업지역도 커요. 단지가 커요. 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주택이 있어야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중공업지역 안에다가 경공업 가벼운 것들, 저희하지 않는 것들을 배치하되 그 옆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고, 상업, 사람이 어떻게 잠만 자고 살아?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상업 기능도 옆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인데 아파트가 있고 식당이 있다면 뭐라고요? 준공업지역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준공업지역.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도시지역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곳. 개발이 되는 쪽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도시지역이 할지라도 사람이 항상 북적거리고 주거지역 항상 보고 얼굴 부딪히고 사람 살고 일하고 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녹지지역 진짜 녹지가 있으면서 그 속에 공원도 있고 푸르른 동산도 있고 산도 있고 있잖아요. 논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논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녹지지역이에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녹지지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존 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한 번 더 시작! 보존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보존 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개발이 힘듭니다. 힘들고요. 생산 녹지는 뭐냐? 주로 전답이 많아요. 농업적 생산. 그죠? 농업적 생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외에 갔을 때에, 저를 봐요. 갔을 때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자, 2차선 도로예요. 여기는요, 논이 촥 정리. 봤죠? 그죠? 정리가 착 돼 있으면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여긴 논이 이래서 논이. 이렇게. 봤죠? 그죠? 예. 이럴 때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맞아요. 이쪽이 생산 녹지지역이고 여기는 똑같은 답이지만 여기는 자연 녹지 장면이 커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벌써 경지가 논이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개발하지 않고 농사 있는 땅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근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맞아요. 이쪽이 뭐라고요? 생산 녹지적이면 똑같은 논임에도 여기는 뭐요? 자연 녹지 확률이 커요. 하지만 100%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는 띄워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산 녹지는 말 그대로 농업적 생산, 농사, 지는 땅의 대부분이고 하지만 개발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개발은요, 사람이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잠시 보류, 즉 유보. 여차 필요하면 여기가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개발하지 않겠지만 여차하면 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발 유보. 농업적 생산이 목적이지만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 유보. 유일하게 녹지 지역 중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 바로 뭐라고요? 자연 녹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건폐율이 가장 작겠죠. 건폐율이 전부 다 얼마나 합니까? 20%. 건폐율이 뭐냐? 토지 면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얼마까지? 2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중고차 매매 있죠? 주로 어디 있죠? 주로 외곽 이지 그죠? 예. 거의 100% 안 맞겠지만 자연 녹지 확률이 굉장히 다분해요. 왜냐면 자연 녹지 아니면은 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고 매매상 토지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만 건물 짓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뭘로 쓰죠? 주차장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하기 위해서. 물론 일부가 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연 녹지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녹지 지역이 4개 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사용도, 용도, 활용도를 위해서 세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럼 관리지역 하기 전에, 자, 농림지역과 재난경 보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 쪽이니까 세분된 게 없어요. 세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단은 개발보다도 보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분한다는 얘기는 개발하겠다. 요 하나 용도 가지고 안 되니까 나누어서 쓰임새에 맞게끔 세분하겠다 그 얘기고, 전혀 세분이 안 된 것은 요 하나만 가지고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보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농림보다 뭐가? 자연환경 보존적이 더 강해. 보존 쪽이 더 강합니다. 내려갈수록 강하고 올라갈수록 개발 쪽이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그 책 보세요. 외지역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연히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뭐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러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등등등등, 그죠? 상수원 등등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뭐 수산자원까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 못하게 지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용어 정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럴 때 그럼 관리지역이 뭐냐? 저를 봐요. 관리지역은 도시, 농림, 자연환경 3가지 성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것도 보존관리가 있고요.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녹지도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인데 얘는 보존관리, 생산관리입니다. 다만 하나 계획관리고 얘는 뭡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은 3가지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3가지 성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령 여기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지정하고 싶어요. 왜? 너무나 산세가 아름답고 주로 이제 임야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거야.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하다고 그냥 악살에 그냥 개발해.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하니까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요건에 맞을 때까지 잘 관리하자. 뭐가 부족해? 나무가 부족해? 나무 심고. 뭐가 부족해? 잘 관리하자 그 말이야. 그때까지. 그래서 먼저 지정하는 것이 바로 보존관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존관리예요. 그러니까 보존관리 지역은 앞으로 뭐가 될 땅?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될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면 안 되죠. 물론 또 내 말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샀다가 갑자기 여기 골프장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박이야 또, 그죠? 하여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있으면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2% 살짝 부족해요. 그렇다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잘 관리합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은 잘 관리해서 무슨 땅으로? 농림지역으로 넘길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은 뭐냐?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죠? 일단 네, 그럼 들어봤죠, 그죠? 진짜? 얘는 뭐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입니다. 땅이야. 그러면 관리지역 땅 중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솔직히 어떤 땅 사야 돼?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땅 사야 돼. 그러니까 얘가 땅값이 얘들보다도요, 건폐율도 2배로 많고요. 그러니까 땅값 비싸겠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녹지지역에서요, 보전, 생산, 자연해지, 그죠? 이 중에서 당장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뭐라고요? 이거 사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이다. 녹지지역 땅을, 나 지금 돈이 지금 한 2억 있는데,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뻔하고, 그리고 내가 뭐 매월 받는 뭐 월급 있으니까 2억은 솔직히 내가 뭐 없어도 살아. 그렇다면 그때 2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증권 사지 말고 부동산을 모를 때는 사요. 근데 이제 알잖아. 앞으로 부동산 전문가들 여러분이 부동산 하면서 뭐 주식을 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뭘 사야 돼요? 그래, 땅 사야지, 땅 사야지. 땅을 사야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배 나오고, 그래서 복부인 하는 거야. 아시겠죠? 특히 이 수도권하고 지방 달라요, 또요. 달라.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찰만한 돈 번다니까요. 지방에서는 뭐 청주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30평형대 아파트 비싸봐야 3억대, 3억대. 여기서는 꿈도 못 꾸잖아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 올라오면은 30평형이 뭐 10억 하는 10억. 그죠? 그러니까 10억짜리 한번 파는 거하고 중개하는 거하고 똑같냐고. 그러니까 거기 3건 해야 여기 한 건과 맞먹어요. 근데 안 하면 문 닫아야 돼, 이제. 새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은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돼. 아직 못할 거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부터 잘 보세요. 이 녹지적 땅이 있는데 내가 투자하고 싶어. 2억 있어요. 요거 잠깐 땅 사가지고 10년, 20년 내가 묵혀놔야지 한다면 어떤 땅을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럼 돈 못 벌어요. 이미 다 알려진 땅들은 돈 못 법니다. 뭘 사야 돼요? 생산 녹지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돼요. 땅값이 얘보다 2배 또는 3배 이상 싸요. 얘는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다니까요? 얘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갔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같이 있는데 개발 안 된다. 그러면 얘만 올라가? 다 올라가지? 팔 때는 똑같아요. 가격이. 어차피 개발하는 거니까. 단 융자 받지 말고 여윳돈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투자는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과거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투자하라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은 아까처럼 1억도 좋아요. 여윳돈 있을 때 정말 이 돈 없어도 나는 먹고 하라. 은행 나가야 이자 얼마 안 돼. 그런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썩어놔도요. 최소한 그 은행 이자만큼은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돈은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은 은행에 빌렸어요.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많든 적든 매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동안 썩히면은 지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 그러면 1억이면은 최소 1억 5천 팔아야 본전이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돈 빌려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모자르면 동료들과 같이 지분으로 해서 하든가. 절대 은행 돈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희한하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상담하고 해봤지만은 내가 투자하면은요, 진짜 최소 5년에서 7년, 10년은 있어야 투자인데, 오늘 땅 사놓고 한 달만 전화해가지고 땅값 올랐냐 물어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한장하지. 이게 뭐 부동산이 뭐 주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는요, 사놓고 난 다음에, 제가 잘 보세요. 투기와 투자는요, 부동산과 결혼 쪽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고요. 공법에서는 실무적 개념에서 내가 투기와 투자 차이점이 뭐냐? 투자는 뭐냐? 투기는 뭐냐?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광명시를 딱 봤을 때에, 저기 일정 부분 땅을 올라갈 걸 내가 미리 정보를 빼내서 그 땅을 산다면은, 그거는 10주는 바로 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는 개발이 안 됐어요. 당장 지금 땅가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올라가겠지. 아직은 여유도 있으니까 사놓을래. 라고 했다면 그거는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요, 남의 돈 빌려서 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도 은행 융자 빌려서 절대로 집 사지도 말고 사주지도 마세요. 빚이에요, 빚. 부모님이 한 2억 있는데 1억 빌려가지고 3억 사줬습니다. 그 1억 누가 갚아? 젊은 청춘이. 월급 뻔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자 대이자가 볼 다 봐요. 2억이면 그냥 좀 방이 적어도 2억에 맞게 살면 되는데 왜 살 때고 처음 살 때 그렇게 큰 집 몸풀이 있어요. 애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요, 옛날에 결혼한 다음에 저는 한 20년 정도 넘었는데 정말로 24평짜리 살았어요. 처음에 조그맣게. 옛날에. 살다가 돈을 벌면서 좀 늘렸죠. 처갓집, 우리 집 돈 10원 안 받았어요. 준다는 건 일부러 안 받았어. 받으면 뭐합니까? 다, 뭐 이래저래라 다 할 건데. 그거 절대 안 부르고 내가 번 돈, 와이프 보고 돈 벌라 해가지고 번 돈, 돈 더 벌어와 해가지고 번 돈 해가지고 작은 방 살다가 좀 돈 모이면은 좀 큰 집으로 옮기고 살았기 때문에 처갓집이나 우리 집이나 집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살아야지. 맨날 부모한테 기대면 뭐가 되냐고, 이것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요, 난 그래 보는 겁니다. 작으면 적은 돈 하라! 네가 벌어서 넓혀가! 해야 맞는데 또 부모 입장 안 그런 거야. 내 새끼가 좀 좋은 살아야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부동산은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고 이 돈 저 돈 빌려가지고 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돈 없으면 투자하지 말고 그냥 중개나 열심히 하든가. 중개해가지고 돈 좀 모아서 하든가. 혼자 해서 돈이 모자르면은 동료끼리 지분으로 2명이 3명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뭐 투자 개념은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요. 제 생각은 그냥 짧게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용도지역. 자, 한번 다 외치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도시지역 보겠습니다.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시작.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작.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작.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시작.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관리지역 시작. 보존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한 번 더 시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용어의 내용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은 또 차차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요 자체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건 다음에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정도만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